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던진 이 폭탄 발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과 대만, 미국이 지켜줄 필요 없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일본과 대만 증시가 출렁였고 관련 주식들은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죠. 하지만 묘하게도 한국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한국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것.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북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때문일까요? 오늘은 트럼프가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만큼은 못 버리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강력히 요구, 주일미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폭 인상 요구, 동맹국들과의 무역협정도 전면 재검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과 고율 관세를 통해 정면 대결을 선택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죠. 대만에 대해서는 처음엔 견제 카드로 활용하다가 최근에는 포기 가능한 카드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보는 가치의 기준이 따로 있죠. 바로 미국 우선주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것이 트럼프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볼까요? 트럼프는 일본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 우리가 공격당하면 일본은 소니TV로 녹화만 하면서 구경할 것. 정말 노골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일본을 비판할까요? 첫째, 일본의 무역 흑자가 눈에 거슬립니다. 지난해에만 약 6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일본의 방위비 분담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GDP의 1%도 안 되는 국방비, 트럼프 입장에선 무임승차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젠 대만을 살펴볼까요? 트럼프의 대만 정책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2016년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총통과의 파격적인 통화로 중국을 긴장시켰던 트럼프. 하지만 최근 들어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대만 방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방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죠. 이는 그의 이전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만은 트럼프에게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한국만큼은 다르게 대할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트럼프는 한국만큼은 특별히 대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북한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미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더 중요한 건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입니다. 중국과 가장 큰 무역을 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있나요? 바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력,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급망 다변화 능력,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일본, 중국과 이미 너무 멀어졌죠. 대만,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도 놓칠 수 없는 바로 이런 위치가 트럼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럼 한미 간의 경제적 관계,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걸까요?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시죠.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8,100개 일자리 창출 예정,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2,000개 일자리 창출 예정, LG 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2,500개 일자리 창출 예정.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미국 내 제조업 부하
부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기지를 중국이 아닌 미국에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협상을 통해 수정되었죠.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 관계는 긴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트럼프의 속내를 더 정확히 보여주죠. 먼저 주한미군의 가치. 트럼프는 겉으로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주한미군의 위치가 특별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적의 전진기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필수 거점, 러시아 극동지역 감시를 위한 교두보. 둘째, 방위비 분담 현황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23년 기준 약 1조 3,9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기 구매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F-35A 전투기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에 도입했죠. 한국군은 50만 규모의 현역 병력과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역량은 한미 동맹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가 한국을 특별하게 대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눈에 비친 한국은 완벽한 동맹국의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과 신기술 육성 전략에도 부합하는 방향이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특별한 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되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관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요한 미국, 미국이 필요한 한국, 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만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